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7일입니다. 25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에 나선 12명의 비전 발표회, 그게 유튜브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중앙당사에서 열렸습니다. 토론 형식은 아닙니다. 7분 발표 시간에 맞춰가지고 자신의 비전을 공개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보도를 하면서 동아일보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도를 했네요. 학예회 같다는 평가가 있었다, 맥없이 끝났다 했는데, 제가 녹화 방송을 들어본 느낌은 이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이건 너무 기자들이 편파적으로 속 좁게 쓰는 겁니다. 더구나 이 보도성 기사에서 학예회 같다는 평가 남기면서 맥없이 끝났다는 이런 기사를 쓰면 안 되죠. 그것은 논평에서 따로 하든지 해야지, 저 같은 사람은 학예회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고 맥없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역시 정권 교체의 기운이 있구나라고 느꼈단 말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고 맥없이 끝났다고 합니까? 나는 맥없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적어야죠. 자, 여러 사람들이 발표를 했는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개할 수도 없고 너무 길어서 1시간 한 4, 50분 계속 됐으니까요. 다만 머리에 인상적으로 남는 것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장기표 후보는 만국 칠적을 규정을 했습니다. 만국 칠적이 민노총, 정교조, 대깨문, 공기업, 주사파 등인데, 특히 이분이 한국의 노동운동을 민주화운동 차원으로 끌어올린 그 개척자입니다. 이분이 만국 칠적에 민노총을 딱 넣으니까 아주 그 실감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기표 씨는 감옥 생활도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이 민주화 보상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민주화 운동은 어디 감옥에 간 사람들만 했나? 모든 국민이 다 했다. 그런 분이 민노총을 만국 칠적의 필두에 꽂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나토식 핵 공유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분이 소신입니다. 나토식 핵 공유는 나토 5개 국가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전시에는 같이 그 나라가 같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기에, 독일 등입니다. 따라서 자체 핵무장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야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핵 대 핵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꿈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수필처럼 들렸는데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인간이든 국가든 꿈이 있어야 좌절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꿈을 이룬다. 문재인 정권에 빼앗긴 꿈을 되찾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우리는 다음 목적지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태경 후보는 역시 이 좌익 운동권을 경험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정권의 이념적 맹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이 문재인 세력은 20세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21세기에 살아야 할 사람이 20세기에 살고 있으면서 이미 사라진 친일파를 토착 왜구라고 비판을 하는 시대 착각병에 걸려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세력을 향해서 타도하자 하는 타도병 환자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back to the future, 미래지향적으로 돌려놓겠다. 그래서 내 후보에 끼일 수 있도록 4강 진출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직설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분은 역시 최재형 후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소상공인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정부는 악마다, 이 정권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느냐, 배운 사람, 지도층이 이 정권이 이렇게 하는 걸 알고도
침묵한 사람은 공범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알게 되면서 바로 정치판에 뛰어들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정치가 부끄럽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 자랑스러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건 자화자찬은 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재형 후보가 바로 이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재형 후보는 분노의 결집만으로는 안 된다. 청년에게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명문을 남겼습니다.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 일이 없으니 내일이 없다. 내 일이 없으니 내일이 없다. 내일이 두렵지 않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정권 교체만큼 정치 교체가 시급하다. 윤석열 후보는 역시 선두주자답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7분 맞췄는데 머리에 남는 말은 이겁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서는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국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이 유승민 씨는 역시 이 사람이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이 자기의 본격적인 비전은 내일이 오늘이겠네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에서 발표해야 하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정권교체를 이룰 것이냐에 대한 논평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그건 1대1 승부가 된다. 그리고 1%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것이다. 지금은 문재인 규탄을 많이 하는데 10월에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그때 문재인 규탄해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참신한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 면서 자신이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말을 이런 표현으로 했습니다. 자신은 중도층 그리고 수도권 청년층에 표가 많은 사람이다. 중수층이다. 중수층이 자기 지지 기반이다. 그리고 국방안보 전문가다. 라면서 이 성장을 통해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든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12명 중에 어느 누구도 문재인이나 이낙연, 이재명보다 못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다 건설적인 이야기를 했고 착한 사람들이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는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죠. 착하고 부지런하고 용감해야 합니다. 그 용감성에서 보수 세력이 밀려가지고 지금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이야기 중에서 좀 빠진 게 있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 즉 이념 문제, 역사관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앞으로 토론을 통해서 더 진지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예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비전 발표였어요. 그리고 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용기를 얻었습니다.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 정권 교체가 되겠구나. 감사합니다.